최근 몇 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 편안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김치의 땅은 거대한 건축물과 다양한 문화 및 요리 공간으로도 인상적입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하죠? 기적적으로 한국 온 이태 여대생이 갑자기 결심하는데 싫어 나 정말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싫단 말이야. 여기 자기가 태어난 나라인 이탈리아로 돌아가기 싫다고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그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빠지게 된 나머지 나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고 울면서 말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이토록 좋아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사피엔자라고 하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얼마 전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우연히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앞으로도 평생 이탈리아 아니면 유럽에서만 살 거라고 했던 저는 한국에 방문한 이후로 한국 대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한국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인인 제가 한국에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인 F의 여러분께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게 될 일이 없는 운명이었어요. 학교 내에 게시판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게시판 같은 건 신경을 잘 안 쓰고 넘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게시판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쳐다볼 수밖에 없게끔 대문짝만한 크기로 한국으로 갈 교환학생을 지원받는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탈리아 여자들 사이에 특출나게 유명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K-뷰티와 뛰어난 좋은 성분들을 가진 화장품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저 스스로를 위한 보상으로 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저 자신을 꾸미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게의 모습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새로워진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의 반응을 구경하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대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공부만 열심히 했었다가 대학교에 와서 제대로 꾸미기 시작하니 확실히 주변에서 대하는 게 달라진다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더더욱 메이크업에 대해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남자애들한테 고백을 받곤 했는데 아쉽게도 제 눈에 차지는 않아서 그때 사귄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때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많이 참고하거나 열심히 모은 용돈들로 뷰티샵에 가는 식으로 많이 꾸몄었답니다. 이탈리아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화장법이 있어요. 이 화장법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나중에 유럽 출신의 여자들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이탈리아 여자인지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탈리아 여자들은 보통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K-뷰티 스타일은 보통 자연스럽게 하는 게 대세라고 하던데 지금은 이탈리아에서도 한국 메이크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편이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화장 전후가 완전히 다를 정도로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진하게 하는 편이었죠.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요. 한국 분들이 입술이 굉장히 새빨갛게 화장을 한 여자를 보고 쓰는 표현 중에 쥐 잡아먹은 것 같다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던데 이탈리아 여자들의 메이크업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눈 부분을 화장할 때에도 아이섀도우와 함께 조합하기도 하고 눈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크게 만드는 메이크업을 많이 한답니다. 약 10년 전에 지금과 같은 K-뷰티 스타일이 대세로 자리 잡기 전에 한국에서도 스모키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법이 유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화장법과 굉장히 결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신기한 건 이 이탈리아 특유의 화장법이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다고 하던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내용으로 기억해요. 아무튼 이탈리아 여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화장법이 세계에서 가장 이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고 비싼 돈을 받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뷰티샵에 가도 모두 똑같은 진한 메이크업을 해주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유행했던 메이크업이라니 어떻게 한국이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 안에서 갑자기 다른 방식의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K뷰티가 이탈리아에도 점점 퍼지기 시작했던 거죠. K뷰티 스타일이 만약 이상했으면 콧대 높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이탈리아 여자들이 기존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곧 시간이 지나자 이탈리아 안에서도 K뷰티 스타일이 대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K뷰티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하니까 개개인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도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 화장품 역시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어요. 이탈리아가 나름 유럽 내에서 화장품으로 손가락에 꼽을 만큼 유명한 나라인데도 유명한 뷰티샵들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한국산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뷰티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는 날이었는데 유독 직접 발라봤을 때 느낌이나 색상들이 워낙 좋길래 어디 제품들이냐고 물어봤는데 8개 중에 5개가 한국 제품인 거 있죠? 이때부터 이탈리아 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행을 가는 지인이 있으면 한국 화장품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백화점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할인이라도 하게 되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친구들끼리 백화점에 가서 한국산 화장품을 쓸어 담아 오는 건 역시 일상이 되었죠. 아무튼 이렇게 K뷰티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다니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1초의 고민도 없이 저는 교환학생에 지원을 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과 발표 날이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는 바로 예비 1번이더라고요. 아니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예비 1번이 된 거죠? 이때 정말 울음이 새어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울음을 참았답니다. 그래도 예비 1번이니까 희망을 갖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잠들었죠. 그런데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시들시들하게 일상을 보내던 중 3일째가 되던 날 정말 기적처럼 제 앞에 예비 순번이 빠지게 되었고 제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 그래도 이탈리아 안에서도 로마 주변으로는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꽤나 지루하다고 느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대학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설레어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어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는데 여권 사진 기준이 꽤나 까다로워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깨끗했어요. 이탈리아에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건물들이 워낙 많았고 거리 자체도 보존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인프라 자체가 오래되었어요. 물론 이런 오래된 건물 같은 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 보니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충실할 수 있지만 저처럼 이탈리아에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한국 건물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세련된 거죠? 417-2 복권 판매점. 신기했던 게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럭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에는 이런 시설들도 건물들이 낙후되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진짜 불편한 게 뭔 줄 아세요? 이탈리아는 보존을 위해서 로마 시대 때 깔아놨던 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 길 자체가 포장된 도로가 아닌 돌로 이루어져 있는 울퉁불퉁한 도로가 많아요. 표면이 고르지가 않은 거죠. 이것 때문에 구두를 신고 다니면 구두 굽이 돌들 사이에 꽂혀버려서 제가 아끼는 소중한 구두들을 몇 켤레나 버리게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두를 신는다는 건 내가 그날 굉장히 키 크고 날씬해 보이고 싶으니까 신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오래된 도로 때문에 구두가 망가져버리면 그날 기분은 정말 최악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 도로와 인도는 정말 잘 정비되어 있고 매끄러워서 과장을 조금만 더 보태면 모델이 런웨이를 워킹하는 것처럼 다닐 수 있겠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마음 편히 구두를 신고 다닐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 길거리 다니다 보면 어떻게 쓰레기를 보기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로마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쓰레기에다가 각종 오물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악취는 또 얼마나 심한지 코를 막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로마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없냐고요? 물론 당연히 로마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길거리가 더럽냐고요? 정말 이건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웃기게도 로마의 환경미화원들은 근무태만이 심하기로 유명해요. 툭 하면 결근을 해버리는데 병가를 쓴다는 이유로 출근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무태만을 저질러버리는 바람에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인력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65명 정도만 정상적으로 업무에 투입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덕분에 로마의 길거리가 지금처럼 지저분해진 거죠. 로마의 길거리 같은 지저분한 모습을 상상했던 저는 한국의 깨끗한 길거리를 보고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정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길거리였고 복권 판매점, 중간중간에 쓰레기통도 잘 배치되어 있어서 길가에 417-2 판매점, 쓰레기가 놓여질래야 놓여질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417-2 복권 판매점. 왜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지 이탈리아 사람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우연히 한국에서 사귄 예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친구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어찌나 똑똑하고 친절하던지 이탈리아 사람인 저를 굉장히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친하게 대해준 예나와 덕분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죠. 예나가 저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때 버스를 타고 예나가 사는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들은 무슨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줄을 선 채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질서하면 또 이탈리아가 워낙 유명해서 빠질 수 없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냐고요? 아니요. 그 반대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질서를 너무 안 지켜서 유럽 안에서도 유명한 나라예요. 이탈리아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은 거 아시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콜로세움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아무래도 로마 출신이다 보니 콜로세움 앞을 정말 많이 지나다녔거든요. 콜로세움 앞은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데 자세히 보다 보니 항상 붐비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에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들이 줄을 서게끔 안내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면 기존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새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새롭게 줄을 서는 사람이 뒤에 서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또 새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새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줄 관리가 안 돼요.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이탈리아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관광을 온 관광객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이탈리아 사람인 제 얼굴이 화끈해졌던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이른 아침 시간에 와서 빠르게 구경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질서가 없는 모습을 보고 살아왔던 저에게 버스 하나를 기다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예나의 집에 도착했는데 집이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아까 이탈리아 건물들은 하나같이 다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건물에서 개조된 경우도 많다 보니 아파트 자체가 되게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도 옛날 구조이다 보니 살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고 배관이나 전기 시스템 같은 것도 교체하지 않아서 오래되었다 보니 녹물 같은 것도 자주 나와요. 심지어 정말 최악인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낮은 층은 운동하는 셈 치고 걸어 올라갈 수 있지만 여행할 때처럼 짐이라도 많은 날에는 내가 집으로 가는 건지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예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생긴 것도 무슨 미래도시에나 있을 것 같은 고층 빌딩같이 세련되게 생겼는데 그 내부는 각종 최신 편의시설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애초에 지상으로는 차가 다니지 않도록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모든 차량들이 지하로 내려가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집 내부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예나 집에 놀러 갔던 날 한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이런 추운 날씨가 전혀 안 느껴질 정도로 방바닥이 따뜻하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신기한 마음에 예나에게 왜 방바닥이 따뜻하냐고 물어보니 온돌 바닥이 깔려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게 직접 경험해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자꾸만 눕고 싶은 거 있죠? 이탈리아에도 난방시설이 있지 않냐고요? 물론 난방시설이 있기는 하죠. 이탈리아 겨울은 한국의 겨울처럼 춥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겨울철이 되면 중앙 난방으로 나오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하거나 벽난로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집도 많아요? 근데 이 라디에이터가 직접 사용해보면 단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내뿜어져 나오니까 얼굴이 건조하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피부가 막 뒤집어진다니까요? 게다가 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이 먼지들을 끌어당겼다가 뜨거운 공기랑 같이 내뿜다 보니 목이 더 건조해지면서 감기에도 쉽게 걸려요.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이런 라디에이터를 안 들고 춥게 지내는 집들도 많죠. 그런데 한국의 집에는 훨씬 좋은 온돌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온돌이 되게 좋은 게 발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 온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보일러를 끄더라도 열기가 오래 남아있으니까 방 안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온돌을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저게 뭐가 좋은 거지? 싶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에 빠지게 된 거죠. 하지만 속상하게도 교환학생 기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고 결국 저는 한국에 살고 싶은데도 울면서 이탈리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얼른 한국어 배우고 얼른 한국 녀석 잡아라. 그리고 현모양처 되면 소원 성취한다.